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6강의 마지막에서, 그죠? 데이터 분석의 기초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관계수, 그리고 박스 플롯,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이제 내장 데이터셋은 아니었죠. 우리가 ML 벤치 패키지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직접 한번 분석을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번 보시면 어떻게 봐야 될까 보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장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작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R을 배워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외부, 즉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R로 끌고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자료 구조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면 매트릭스나 아니면 벡터 이런 기타 등등의 데이터 자료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내장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R에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쓸데없는 자료들은 없어요. 그죠? 다 쓸데가 있는데 근데 공공 데이터셋에서는 보면 만약에 전화응답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조사를 한다. 그러면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대답을 안 한다거나 혹은 누락을 시켰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그 내용은 빠져 있는 거죠. 그죠? 누락돼 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계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못하죠. 못합니다. R에서도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NA라고 not available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제 없애고 그거 이제 온전한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이제 R에서 제공해주는 내장 데이터셋처럼 온전한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데이터 전처리라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하자면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이죠. 앞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7강을 통해서 우리가 전처리를 어떻게 하고 샘플링도 또 어떻게 하며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배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전처리가 돼야 외부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받아와도 없는 값들을 처리를 이제 없애거나 혹은 비슷한 값으로 대신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빼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 챕터에서 이 7강에서는 좀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죠. 자, 결측값 나오네요. 우리가 박스 플롯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있었죠. 이상치, 다른 말로 결측치. 이상치하고는 틀리죠. 그죠? 예, 결측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안에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NA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결측값이라고 칭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봅니다. 자, 결측값, missing value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결측값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장할 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좀 있는데 보면 통계조사 응답자가 어떠한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다고 하면 그 문항의 데이터 값은 없죠.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건 결측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데이터셋에 이러한 결측치 NA 값이 섞여 있으면 데이터 분석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성적 자료에 예를 들어서
결측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걸 합계를 한다든지 혹은 평균을 계산을 하든지 이럴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신뢰될 수 없는 데이터가 되죠. 맞죠? 이러한 작업들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값들이 무조건 없느냐? 아니죠. 실생활을 하다 보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결측값의 처리는 통상적으로 결측값을 보통 제거를 하거나 제외하고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결측값을 중앙값이나 혹은 평균값 있죠. 거기에 비슷하게 해서 적당한 값으로 대치한 후에 치환을 한 후에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통상 이 방법은 좀 정말 한두 개 정도의 데이터를 빼고는 이 방법은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측값을 제거하고 제외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 방법이 좋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Z에다가 벡터 변수를 이렇게, 벡터 값을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에 지금 NA가, 즉, 결측치가 두 개나 있어요. 그죠? 결측치가 두 개가 포함된 Z라는 벡터고요. 근데 이 값을, 벡터 변수를 썸을 했어요. 이게 계산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면 NA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썸할까? NA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값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is 뭐뭐뭐 하면 뭐뭐이냐라고 물어본다라고 제가 그런 함수라고 앞선 강의에서도 한 번씩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is.na 하면 야, 이 여기 매개 변수에 준 이곳에 뭐죠? 결측치가 있는 것들을 표현해 봐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true와 false 값입니다. 벡터 값이니까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is na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위에 거 1, 2, 3은 false가 나오죠. 왜? na가 아니니까요. 근데 네 번째 인덱스에 가지고 있는 것과 끝에 있는 인덱스 요거죠. 요거 여섯 번째 인덱스 얘는 false죠. true죠. 왜? na니까요. 이거는 na인지 결측치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함수니까. 맞죠? 그리고 난 후에 sum을 하는데요. sum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먼저 is.na 해서 z를 했어요. 이거는 결측치가 맞다면 true를 리턴하니까 1을 리턴하는 거예요. 맞죠? 1을 리턴하니까 이걸 더하면 지금 결측치가 두 개 있으니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썸도 그렇고요. 평균도 그렇고요. 뭐 여튼 이러한 뭐 계산하는 함수들 있죠. 이렇게 계산하는 함수들은 이게 여기에 보면 NA, RM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이게 remove의 약자인데요. NA를 제거하겠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결측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를 합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is.na 함수는 na라면 true, 아니라면 false를 리턴을 하고요. 그래서 숫자로 1이 true고요. 0이 false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이 코드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계산 함수에는 na.rm이라는 매개 변수가 존재하므로 na 값을 제외하고 싶다면 na.rm이라는 매개 변수를 true로 설정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외를 하고, 그리고 평균을 낼 때도 제외를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결측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썸이나 혹은 평균을 구하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요렇게 우리가 코드를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결측값을 대체 및 제거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Z1과 Z2에 각각 NA가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is NA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NA 값에다가 Z1에 있는 NA 값에다가 0으로 치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결국엔 0이 되고 이것도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Z1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0 값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Z3에는 이제 봅니다. NA.omit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NA.omit 함수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 데이터 중 지금 현재는 뭡니까? 요거 Z2에 대한 벡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중에 NA만 제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조금 뭐 써도 되겠지만은 좀 반복문하고 같이 우리가 겹쳐서 써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벡터라면 아주 손쉽게 자, 이것을 다시 NA를 제거를 한 후에 그 값을 as 벡터 해가지고 벡터로 Z3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거는 58137로 NA를 다 제외하고 인덱스도 다 바뀌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두 개 나왔는데요. is NA 그리고 NA.omit NA.omit은 NA를 제거하고 NA 매개 변수로 들어온 그 데이터셋을 NA를 결측치를 제거하는 거고요. 요거 방법은 NA를 이제 어떠한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값으로 대체를 하는 방법이 되겠죠. 인덱스에다가 이걸 준 거니까.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이번에는 매트릭스와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 값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를 이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결측값이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아이리스 셋 여기 보시면 자, 아이리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예요? 여기에 x 1, 2 인덱스 둘 다 줬다 그죠? 그러면 1, 2니까 행 그리고 열, 요 값이죠. 그죠? 요 값을 NA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세미콜론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값을 동시에 실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자, 얘는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1, 2와 1, 3에다가 NA를 이렇게 대입을 한 거고요. 강제로 넣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와 3에 넣고 그리고 3과 4에 이렇게 넣었네요. 그리고 나서 끌고 보니까 자, 요렇게 NA가 들어간 행이 하나, 둘, 세 개의 행이 나오고요. 그리고 토탈 NA의 개수는 4개가 될 겁니다. 어차피 아이리스 셋은 NA가 없었어요. 결측값이 없었죠. 없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이제 결측값을 때려 넣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의 열별 결측값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 한번 봅니다. 자, 포문을 썼네요. 역시. 그래서 i 값이 자, 컬런이에요. n 컬. 그러면 몇 개예요? 그죠? 5개입니다. 그죠? 5개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5개가 아니죠. 세팔랭스하고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요. 아, 죄송합니다. 예, 5번을 돌 거예요. 그죠? 5번을 돌면서 얘는 자, this NA라는 변수에다가 is NA라고 묻습니다. is NA라고 묻고 자, x의 행값은 그대로 두고요. 맞죠? 행값은 그대로 두고 열값을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죠? 열값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 claims x 하게 되면 첫 번째 우리
뭡니까? 세팔랭스인가요? 그 값하고 찍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탭만큼 띄우라는 겁니다. 탭만큼. 우리 탭키 있죠? 그만큼 띄우라는 거고, 그리고 sum, this NA. 이게 만약에 NA라면 이 NA가 계속 더해지겠죠. 그리고 요거는 계행을 한 거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얘가 뭡니까? 어떤 행에 몇 개의 값이 지금 결측치가 있는지, 어떠한 열에, 그죠? 몇 개의 결측치가 있는지 합계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식에서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apply 함수 기억하시나요? 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앞서 강의한 바 있지만 apply 함수는 매개 변수로 오는 데이터 프레임에 1이면 행방향, 2이면 열방향으로 뒤에 오는 함수를 적용하는 함수이다. 우리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 한번 봅니다. call underbar NA 이렇게 했어요. 컬럼 NA의 약자겠죠. 근데 이거는 R에서 제공해주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죠? 펑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금 만들었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NA count라는 변수에다가 apply 함수를 적용을 시키는데 x는 iris입니다. 맞죠? x는 iris인데 여기에다가 2라고 있어요. 2는 열방향이죠. 그죠? 열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자, for는 펑션의 약자겠죠. 그래서 for를 함수를 적용시키는데 얘를 적용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얘는 하나의 값을 받아서 즉 10값에 있는 값을 이렇게 하나씩 받아 가지고 그게 NA인지 먼저 확인을 하고 NA면 1을 리턴할 거니까 계속 얘는 썸을 낼 겁니다. 맞습니까? 그 열에 대해서 계속 썸을 낼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X 데이터 프레임에 열 방향으로 call NA라는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죠. 그죠? 이 부분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하여 열 방향의 NA 값의 합계를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상태죠. 이해되시죠?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돌았죠.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죠? 5번 돌면서 이 열의 값에 대해서 이제 여기다가 찍고 있어요. 그래서 세팔랭스에는 보니까 반복문을 도는데 보니까 썸을 했는데 여기에서 this NA 값을 is NA로 확인을 해서 이게 값이 맞다면 여기다가 계속 1을 리턴을 할 거니까 더 할 건데 여기에는 없어요. 0개래요. 근데 세팔 위드스는 1개로 표식이 됐고 페탈 랭스도 역시 2개로 표식이 됐고 그 다음에 페탈 위드스도 1개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뭡니까? 컬럼 네임별로 여기에 결측치가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세로형으로 알아봤죠. 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행을 계속 돌 겁니다. 50번씩 한 행에다가. 그죠? 50번씩 이렇게 돌 거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한번 찍어봐도 나중에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계속 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은 apply 함수를 쓰는 게 맞죠. 그래서 이런 펑션 함수 사용자 정의 펑션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열 방향으로 이 함수를 적용시켜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역시 열 방향이니까 이게 열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열로서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 1개가 있더라, 여기 2개가 있더라, 여기 1개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 주는 거죠. 아니, 분석이 아니라 통계를 내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오히려 훨씬 폼보다는 보기가 깔끔하다. 그죠? 우리가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도 배웠고 어플라이 함수도 배웠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거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내용을 지금 의미한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별 결측값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자, low입니다. low sums. 앞에서 우리 봤죠? 이거 뭡니까? low는 행이다. 그죠? 이렇게 행이다. 그죠? 행에 대한
함수를 구하는데 로우의 그러니까 행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데 뭡니까? is NA. NA가 X 아이리스 셋에 있는 is NA. 그러면 105 뭡니까? 5개의 이렇게 행이 있다면 150개의 행이 있고 5개의 컬럼이 있다면 계속 이렇게 행별로 이렇게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얘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150개까지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에는 NA 값이 2개가 있더라. 두 번째 행에는 NA 값이 1개가 있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놈은. 맞나요? 그래서 row sums는 행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 하지만 sum 이렇게 요 밑에 요거죠. 그래서 이건 행의 NA 합계를 구한 거고요. 이거는 row sums를 하고 NA가 이 NA 개수가 0 이상 그러면 한 개라도 뭡니까? 한 개 이상이 되는 거를 이제 합계를 낸 거예요. 그죠? row sums가. 그러면 한 개 이상이 되는 행은 몇 개냐 합계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3개겠네요. 여기 지금 현재 하나, 둘, 3개의 행이 지금 나왔죠. NA가. 그래서 3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갖다 이제 주면 이 is NA가 4개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혼란이 어렵겠습니까? 그냥 row sums 2까지가 요거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의 결과니까 요게 0보다 크면 sum 해라 이 뜻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이거에 대해서 행이 1개, 2개, 3개가 나왔으니까 합쳐서 3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결측값을 제외하고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먼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고마운 함수가 있죠. complete.cases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먼저 헤드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앞부분을 이렇게 끌어봤어요. 끌어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 4개가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죠? 요렇게 행 3행까지 4개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X를 찍는데요. 이거 지금 행만 찍었죠. 그죠? 열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X를 찍는데 자, complete cases 해서 X 데이터셋 요거 행만 제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NA가 이제 포함된 행들을 원래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함수는 그죠? 근데 앞에 not가 붙었다. 그죠? 이거 반대입니다. 반대. 이거는 반대라서 여기에는 자, NA 요거의 반대니까 NA가 있는 것들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not가 붙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 밑에는 X에서 X 데이터셋에서 자, not가 안 붙었으니까 이거는 NA가 뭡니까? 포함된 행들을 제거한 다음에 Y에다가 새로운 데이터셋을 넣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는 Y는 1, 2, 3이 없을 겁니다. 얘는 1, 2, 3만 나왔을 거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면 자, X 요렇게 해서 찍으니까 NA가 포함된 행들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원래 이게 없었다면 4번부터 50번까지 출력이 됐을 거고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대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여기 Y에 대입을 했어요. 그래서 끌고 보니까 앞에 부분을 끌고 보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1, 2, 3번 행 이 부분이 날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이 없죠. 그죠? NA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complete cases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리고 is.na 그리고 na.omit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밑에 제가 그래서 한번 대충 좀 적어 놔 봤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na 값이 많은 뭡니까?
NA 값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데이터셋은 NA 값을 포함한 행이 많아서 이를 모두 제거를 해버리면 남는 행이 별로 없어서 데이터 분석하기가 다소 난감한 경우가 있다. 뭐 이런 경우 있겠죠, 그죠? 뭐 저도 특별하게 예시를 못 들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리스 셋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50개의 행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100개의 행이 NA로 막 NA 값이 들어가 있다면 그 100개를 다 날리고 50개만 가지고 분석하기는 좀 애매하고 난감한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데이터를 더 수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NA가 예를 들어서 특정 열, 요열, 그죠? 요런 열에 NA가 이렇게 몰려 있다면 이 열을 과감히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알겠죠? 과감히 제외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막 이것처럼 여러 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5개의 행인데 3개의 행이 막 NA로 막 난무를 한다고 치죠. 그럴 때는 이 NA 값을 적당한 값으로 추정하여 대체를 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제가 아까에도 뭐 이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대체한 후에 분석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죠. 맞잖아요. 앞뒤가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뭐 인간이 하는 일인 이상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고 추정치로 넣는다면 그걸 가지고 분석한다면 정확한 이 분석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게 여기에 이렇게 NA가 쫙 몰려 있다면 이 행은 과감히 날려라. 상관없다. 그런데 여러 개 분포가 되어 있다면 차라리 그거는요, 새로운 값을 대체하는 것보다 좀 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 개 정도가 그렇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거를 뭐 추정치를 넣어도 평균값이나 중앙값을 넣어도 크게 벗어나진 않겠죠. 오차 범위가. 근데 그게 여러 개가 있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결측치를 알아내고 이 결측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특히 살펴봐야 되는 게 뭐 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될 게 is na 함수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na.rm이라는 그죠? 요거 결측치 제외하고 이제 하는 요 매개 변수 그죠? 요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죠? 뭐죠? apply 함수는 뭐 나왔으니까 뭐 다 아실 테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봤던 complete cases 이 함수 하고 제가 omit 함수도 말씀드리는 것 같았는데 안 보임. 여기 있네요. 그죠? 자, na.omit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조금 쓰기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자, 여튼 이런 형태로 우리가 결측치를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대체를 할 건가, 어떻게 또 제외를 할 건가 라는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 강의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측치를 제거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정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익숙하게 익혀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데이터셋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강의는 여기까지 드릴 거고요. 요거에 대한 실습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아무튼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